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우리 이 김건희 얘기를 또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주제가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이었죠. 김건희가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상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자를 찾아가서 상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권력자한테 상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권력자가 되면 많은 것들을 상납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매관매직으로 출세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또 다른 부정부패로 자신이 들인 것만큼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김건희의 모습은 바로 그런 탐관오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이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폭로들이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윤석열은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됐을 겁니다. 지난번 양평고속도로는 원희룡의 활약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희룡이 엉뚱한 소리를 떠버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의 비리라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벌써 나왔을걸요.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김정숙 여사 땅으로 지나갔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주변으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얘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김건희의 이 명품백 사건이 터졌어요. 윤석열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김건희를 버리느냐 아니면 함께 탄핵의 나락으로 가느냐. 제가 여기서 탄핵이냐 특검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공멸이냐, 김건희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이냐. 바꿀까요? 김건희와 공멸이냐 아니면 김건희를 버릴 것이냐 공멸할 것인가, 버릴 건가 공멸할 건가.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윤석열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를 수사할 특검을 한다면 아마 윤석열은 김건희를 버리는 게 될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윤석열 자기 자신이 탄핵을 당하는 상태에 이를 겁니다. 벌써 쌓인 게 몇 가지가 되잖아요. 당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품백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모 잔고 위조 사건도 있죠. 양평 공흥리 사건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보면 글쎄, 만약에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뼈도 못 추렸을걸요.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윤석열이 국힘당이었다고 해도 검사가 아니었다면,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가루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상황이에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검사들이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야. 검사들이 이러고도 검사야? 그것들이 그러고도 검사야?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지. 그건 검사들이 아니라 그냥 양아치죠. 양아치. 조폭. 포장이 잘 된 고득점 수능시험 성적표로 포장이 잘 된 양아치 조폭일 뿐이지 전혀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볼 수가 없는, 적어도 검사는 아닌 놈들인 거죠. 자,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요. 이제 윤석열도 기로에 서게 된 걸 겁니다.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드러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김건희는요, 청와대를 억지로 없애고 한남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입주하기 전, 그러니까 청와대를 없애고 난 다음에 한남동에 관저를 만들고 한 석 달 정도인가요? 입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죠. 자, 그러는 사이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민간인들을 사적으로 접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어요. 사실상 뇌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뇌물이 되느냐? 이게 인사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통일정책 등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북한하고 대북 정책은 제가 좀 나서 보려고요. 지가 뭔데 나서? 영부인은 관직이 아니에요. 공직이 아닙니다. 워낙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줄 뿐이죠. 그 사람이 영부인이 공직이 아니에요. 근데 지가 뭔데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은 지가 좀 나서 보려고 그런다. 이딴 소리를 해. 이거 국정농단이죠. 자, 심지어 대화 중에 면전에서 전화를 받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는 이런 내용이더라. 인사에 개입한 그런 흔적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이름을 적는다고 막 펜을 찾고 막 그랬다고.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자, 명품과 인사청탁이 결합되면 이게 뭡니까? 뇌물이죠. 자, 김건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명품을 제공해야 될 정도면 김건희한테 인사청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더군다나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내가 북한 대북 문제는 내가 직접 한번 챙기려고 그런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건방지게. 내가 문재인 정부에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내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정농단입니다. 그죠? 이 국정농단 그대로 둘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이 문제는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가 된다면은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이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사태 기억하세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국정에
개입을 했다가 난리 난 사건 기억하세요? 만약에 김현철 사건이 지금 터졌으면 진짜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탄핵당했을 거야. 여하튼 그 당시 김현철 사태가 터졌을 때 김영삼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다시는 현철이를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현철 씨는요, 청와대 근처를 가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거의 유배 생활 비슷하게 했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김현철 사태 여러분 아세요? 예. 김영삼의 둘째 아들 차남인 김현철 씨가 청와대 부근, 아마 종로 어딘 것 같아. 청와대 부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 대통령 김영삼을 대리해가지고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들통이 났죠. 그것도 몰카로 들통이 났어. 솔직히 몰카 얘기를 하는데 몰카의 시작 어떻게 보자면 그러면은 그 김현철 몰카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불법인데. 근데 그거 다 기자들 다 받아 썼잖아.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나? 순개 아유 씨. 자, 그때 김현철을 소통령이니 황태자니 뭐 세자 대리청정이니 뭐 희한하게 얘기를 했던 게 다들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예. 실제로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김현철을 경호까지 했다고 해서 또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 상황을 이번 김건희 사태에 끼워 넣어 보세요. 뭐밖에 없다? 이혼 아니면 별거야.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어찌 된다? 예. 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왜 엉뚱한 데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김현철 사태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그 비뇨기과 의사인가 하는 그 사람이 김현철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그 몰래카메라로 잡힌 것들을 폭로하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지금 김건희 몰카가 문제면은 그러면 김현철 몰카도 문제였어야 되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게 몰카가 문제라고 안 했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 치과 의사였나요? 저는 이미 비뇨기과 의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 이 김현철 사태의 마감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다시는 김현철이를 들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그대로 투입을 하면은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예. 이거는 이때부터는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당시 이 김현철 사태를 터뜨린 게 내가 알기로는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개소리 하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자, 문제는 보수 진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겁니다. 근데 제가 보수 진영 분위기를 좀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거기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아.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건희는 보니까 진보인 것 같은데 왜 보수인 척함? 라는 글이 올라와요. 새로운 보수당 마이너 갤러리인가 거기에 보면서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왜 보수인 척하냐고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멍청한 김건희 국내 보수 마이너 갤러리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왜 저번에 같은 놈한테 또 당하냐 이 멍청한 김건희. 자,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갤러리라는 데서 뭐라고? 김건희 명품백 받아 처먹은 것도 이 악물고 실드 쳤는데 이거 웃잖아. 김건희 보수 지지자들 비위 맞춰주는 거지 난 진보다 라고 했다는 요거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아 진짜 윤석열 탄핵해야 되나?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미 조선일보에서 해명하라고 보도가 났죠. 뿐만 아니라 자, 대표적인 윤석열 친검 신문인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진실 밝히라고 목소리 냈다. 친윤도 비윤도 목소리 냈다 그러고, 자, 이것도 아마 그쪽 기사인 것 같은데, 당장 수사하라는 이런 요구 사항이 나온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요, 특검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이 불가피한 특검 수사를 윤석열이 거부하겠지, 당연히. 당연히 거부할 것 같은데,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에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이 유야무야 사라지고 덮어지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많이 쌓였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평고속도로라고 하나 쌓였고, 장모 실형 선고로 또 하나 쌓였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건으로 또 하나 쌓이게 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음 폭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이 보도에는 빠졌으나 김건희가 무슨 얘기를, 이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뭐 언뜻 들어서 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진짜 쇼킹한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서서히 이 문제를 좀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제발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몰카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경우도 그 김현철의 국정농단이 폭로된 것은 그 동료였던, 가장 가까웠던 그 의사의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그 몰래 카메라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괜히 주춤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미디어 오늘 그 또라이 같은 놈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몰래 카메라가 다 불법입니까? 자, 김현철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전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과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몰래 카메라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고용환 씨인가요?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언론에 제공했던 거 혹시 모르십니까? 기억하시죠? 그 의상실인가 어디서 찍힌 그 최순실의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하나 문제 삼았나요? 아무도 문제 안 삼았습니다. 몰카 아무도 문제 삼은 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그 분전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 시민들 이제부터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폭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섭 검사 건도 결국에 이 천암댁 폭로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영태의 의상실 몰카. 예, 기억하시잖아요. 자, 자, 고영안이 아니고, 예, 고영태 맞습니다. 고영태. 예, 그건 CCTV였다고요. 하여튼 뭐, CCTV가 아니고, CCTV로 쓰는 것들을 거기 놔뒀었잖아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